자, 점의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밀어서 이동한다 라는 의미인데, 미는데 그 방향이 X축과 평행하게, 그 다음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밀어서 이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P라는 것이 지금 X, Y인데, 맞죠? 자, P'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밀어서 이동했어요. 그러면 X가 플러스 A, Y도 플러스 B만큼 이렇게 새로운 점이 나타난다. 이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고, 점의 평행이동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어때? 이 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좌표를 구하라. 무슨 얘기야 이게? 마이너스 1이 있었는데 플러스 3만큼 이동했고, 4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2만큼 이동. 계산해서 정리해라, 이런 얘기잖아.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평행이동 이거, 그러니까 얘도 점이고 점이잖아. 점의 평행이동이란 말이야. 그럼 뭐예요? 자, 7일, 여기가 7이라는 거죠. 여기가 7,3이라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7에서 마이너스 5라는 거고, 3에서 플러스 4라는 거죠. 정리하면 얘가 2가 되고, 얘는 7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2, 7 나와. 자, 점의 평행이동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은 반대로 좀 생각하면 돼요. 일단 X축으로 A만큼 이동시켰다. 그러면 기존의 X자리에 A를 넣어서 0이 되는 형태. X-A.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형태. 이 형태를 갖다 끼우고,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이라면 Y에다가 B를 대입해서 0이 되는 형태를 주어진 식의 Y자리에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의미는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점은 그대로, 이동한 그대로 쓰면 되지만, 도형은 대입해서 0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보겠습니다. 자, 4만큼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x 대신에 4를 집어넣어서 0이 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y 대신에는 여기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마이너스 5 집어넣어서 0이 돼.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x-4에 y 플러스 5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다. 이해됐죠? 이거 확인하면 돼.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플러스 4니까 여기에는 뭘 대입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4. 4 대입해서 0 되게. 이 y 자리에다가는 이제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0이 되게. 그래서 y 플러스 5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4, y 플러스 5.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똑같이 y 플러스 5를 대입하고 요 자리에다가 x-4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x-4, y 플러스 5.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잘 정리하면은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또, 자, 도형을 갖다가 이렇게 옮겼다. 그럼 무슨 내용이야? 도형을 옮겼다. 그럼 얘를 점의 평행이동으로 좀 해석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3을 대입했고 여기 6을 대입하면 0이잖아.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고 y에다가 플러스 6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야. 이해됐네요, 그지? 점의 평행이동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냥 이거는 쉽게 이렇게 이동된 거는 x 대신에 6을 대입하는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이 자리에 얘 집어넣고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x에 요거 집어넣고 y에 y-6 집어넣고 y 자리에 뭐 집어넣어? y-6. x 자리에 뭐 집어넣어? x 플러스 3을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때? 얘네들을 다 도형 x, fx, y는 0이라고 이제 바꿨을 때 적용하는 방식은 다 똑같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넘어갈게. 자, 이제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대칭이동을 해봅니다. 대칭이동. 일단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 더 추가해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렇게 해 갖고 5가지가 되는데, 일단 점부터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X축 대칭 이동은 X는 변하지 않는데 Y의 부호는 바뀐다. 왜? 이 그림이 이러니까. 위아래로 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변화가 없고 Y가 변화가 있다. Y축 대칭은 어때? Y가 변화가 없고 X가 변화가 있다.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원점 대칭은 어때?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야. X도 부호가 바뀌고 Y도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선 XY에 대한 대칭은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어때요? 얘네들이 합동이야. 합동이다 보니까 밑변 높이 그다음에 밑변 높이 이게 바뀌기 때문에 좌우의 위치가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인제 설명이 인제 안 나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대칭이다라고 하면은 x, y가 어떻게 바뀌냐면 먼저 요걸 좀 참고해서 위치가 바뀝니다. 그다음에 부호가 또 바뀌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요렇게 5개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보자. x축 대칭이다. 그러면 어때? 위아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3,1이 되고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가 바뀝니다. y축 대칭은 y는 그대로인데 x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직선에 대한 거는 그냥 위치가 바뀐다라고 이렇게 금방금방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요런 연습이 안 돼 있고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알았지? 기본적인 거를 잘 풀면서 점수가 안 나온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요 기본 연습이 좀 안 된 것 같아. 이것 좀 하세요. 오늘. 알았지? 자, 도형의 이제 대칭 이동. 자,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자, y축, x축, 그다음에 원점, 직선 y는 x,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 자, 평행 이동에서는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 살짝 달랐어요. 그치? 근데 대칭 이동은 걱정 안 해도 돼. 똑같아. 점과 도형이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봐봐. x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러면은 x는 가만히 있지만 y가 부호가 변한다. 이렇게 똑같이 변하고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리고 y는 변화가 없고 x가 바뀐다. 이렇게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가 바뀐다. 그다음에 직선 xy의 대칭은 x랑 y의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이 똑같았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이제 다 그 얘기야, 다. x, y 원점, y는 x에 대한 대칭,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요거까지 5개입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의 대칭 이동이니까 x축, 그럼 x는 변화가 없고 y만 보고 플러스 2y 플러스 5다. 네, 확인됐죠? y는 y가 변화가 없고 x가 변화가 있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이다. 그럼 정리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양변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해됐죠? 원점 대칭은 부호로 다 바꾸는 거야. 바꾸고 부호가 바뀌고 플러스 5다.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플러스가 되고 마마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는 위치를 바꾸면 돼. x 대신에 y가 들어가고 y 대신에 x가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 이걸 정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항돼서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돼서 정리가 되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요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P가 있었는데, X, Y야. 근데 이거를 어떤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것은 AP 길이만큼 요 AP를 연장한 선 위에 이렇게 이동시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PA를 어떻게 P에서 하나, 두 칸 나가서 한 칸 돌아온다. 외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누가? P 다시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죠? 자, 외분점에 의해서 좀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자, 외분점 좀 계산하면,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분점 해볼게요, 그냥. 2-1이 되고, 어떻게 돼요? 2P에다가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게 얘가 이제 P 다시다.
요 얘기인데, 아, 2p가 아니라 2a네. 어? 밑에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2a-p가 p-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잘 봐요. a라는 게 요거고, p가 이거였어. 근데 얘는 이제 p-였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서. 자, 요게 뭐예요? 2a잖아, 말하자면. 그죠? 2a지, 얘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p 하는 게 뭐예요? 여기 p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p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외분의 개념이 사용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점에 대한 이동이다. 얘를 갖다가 요 점에 대해서 이동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x, y가 있었어. 근데 가운데 이제 대칭점이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찾는 건 요겁니다. 요거. 그럼 얘가 뭔가 있다고 쳐. 그럼 얘가 이제 중점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가 되도록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중점이라는 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야. 나누기 2에서 나오려면 일단 2a가 필요해. 됐니? 근데 더했을 때 x가 소거돼야 돼. 그래야지 얘랑 얘를 더해서 x가 소거되면서 2a만 남고 나누기 2에서 a가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자 얘네들을 이제 이거 됐고 y를 서로 더해. y가 소거되면서 2로 나눴을 때 얘가 이렇게 돼야 돼. b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암기하는 거야.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일단 a, b의 두 배를 한 다음에 이걸 더했을 때 x, y가 소거되도록 각각을 빼준다. 그리고 2가 붙는 이유는 이게 중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차피 나중에 2로 나눠서 a, b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바로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암기하고 적용을 해야 돼. 자,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니까 어떻게 한다? 일단 먼저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2배 해놓은 다음에 요거 소거를 해야 되니까 부호를 바꿔준다. 이런 얘기야. 얘를 소거해야 되니까 부호를 바꿔준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3이 되고 얘는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알려줬으니까 이거 잘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라도 해. 알았죠? 어쨌든 너희한테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넘어갈게. 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이게 제일 어려워 사실. 그럼 직선에 대한 대칭이다. 이거 직선이 있어 이렇게. 어떤 점이 있어. 거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그만큼 반대쪽으로 이동시켜라. 그 점은 무엇이냐. 이걸 찾을 때는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간다. 뭐가 들어가냐면 자, 먼저 주어진 점과 주어진 직선 얘는 모르는 거니까 설정을 해.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와 P의 중점 조건이 뭐냐면 중점을 구했을 때 그게 M이 되는데 M은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래서 직선에다가 요 중점을 대입한다. 라고 해서 식 하나를 만듭니다. 됐지? 두 번째는 이 대칭이라는 과정에서 요 기울기가 어때? 이게 수직 조건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존의 L에 기울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얘, 이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만들 수 있어요. 곱하면 마이너스 1. 이게 두 번째 식이야. 그래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모하면 돼. 연립을 하면은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를 좀 머릿속에 알아둡시다.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 돼. 문제 자체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문제가 또 나왔어요. 뭐냐면, 아까 전에 미리 소개했지만,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은 어떻게 돼요? x, y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y, x로 바뀐 다음에 부호가 동시에 바뀐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점의 대칭 이동과 도형의 대칭 이동, 둘 다 방식이 똑같다.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나왔거든? 새로운 거? 이거 좀 알아두세요. 자, 기울기가 일단 1이랑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없을 때는 대칭 이동을 배웠잖아. 그치? 어떻게 됐죠, 이거? xy의 부호가 바뀐다. 요거에 대해서 대칭하면
xy의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xy의 위치도 바뀐다. 아, 쏘리, 요거 잘못했네. 요거는 xy의 위치가 바뀐다 이거죠. xy가 있는데 대칭 이동하면은 yx가 맞지?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y가 어떻게 돼? 일단 위치가 당연히 바뀌는데 부호까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요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응용이 조금 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에 a가 플러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갖고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해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y는 x 마이너스 뭐 3에 대해서 대칭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뭔지는 모르지만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그냥 적용할 수 있는 이 형태를 좀 요령상 알아두자 이거죠. 왜냐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 방금 전에 이용했던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미리 이런 좀 단순한 것들은 외워두면 좋다 이거죠. 자, 봅시다. 요령. 여기서 외울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아, 이거 외우라는 뜻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간단히 외워지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암기를 해야 돼. 잘 봐요. 자, 만약에 이거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은 도형이나 점이나 이동하는 게 똑같으니까 요게 어떻게 이동되느냐 그걸 보잔 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y가 이거니까 아, y 자리에 저걸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죠? y가 이 직선이래. 그럼 y 자리에 요 y 자리에 진짜 말 그대로 식에 있는 형태를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x는 그러면 뭐야, y-a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x 자리에 y-a를 넣는다.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요령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기억하고 요령을 기억해서 활용하자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해가 됐다면 이쪽으로 더 가보자. 이것도 비슷하잖아, 그치? 그럼 정말 되는가 한번 보자고. fx, y라는 도형이 이동이 되면은 어떻게 돼? y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a-x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거 a-x잖아, 그치? 맞죠?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어떻게 집어넣을 때? x는 또 a-y 이렇게 되니까 x 자리에 a-y를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봤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그 내용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봅시다. 요건 이제 쉬우니까 그냥 하면 되죠.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위치가 바뀌고 부호가 바뀐다. 위치가 바뀌고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얘는 이거를 이렇게 된다. 자,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꾼다. 3의 y인데 부호가 바뀐다. 마이너스 2에 요게 위치도 바뀌었지만 부호도 바뀐다. 이런 얘기야. 그냥.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이다. 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됐죠?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다. 이거 꺾인 선을 펴는 것이다. 우리 이제 많이 배웠잖아, 그치? 그렇게 가면 돼.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이제 X축을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펴기 위해서 하나를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하나를. 이등변 삼각형 구도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꺾인 선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이렇게 이런 형태였다가 이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근데 가운데에 있는 또 P라는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랑 B 다시 확실한 점을 이렇게 쫙 연결하면은 어떻게 돼요? P의 위치가 여기로 저절로 이동되면서 이게 직선, 즉 최단 거리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꺾인 점의 최단 거리는 결국 그림으로 표현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이렇게 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집합이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